1탄 마이너스 남편 몰래 건물 세 채 산 여자. 30년을 참았다. 이제 내 차례다. 2024년 가을. 나는 세 번째 건물 등기부등본을 손에 쥐었다. 손이 떨렸다. 눈물이 고였다. 슬퍼서가 아니었다.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소파에 누워 코를 골고 있었다. 옆에 소주병이 나뒹굴었다. 나는 그 사람을 한참 내려다봤다. 그리고 가방을 열었다. 등기부등본 3장을 꺼냈다. 내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박순희, 소유자. 나는 조용히 웃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근데 여러분, 이 남자가 얼마나 나쁜 남자였는지 아세요? 그리고 배신이 남편 한 명이 아니었다는 걸. 이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 결혼이 내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나 박순희. 1967년 경상북도 안동 출생. 5남매 중 셋째. 가난했지만 부모님은 따뜻했다. 아버지는 농사 지었고 어머니는 삭바느질을 했다. 어릴 때부터 나는 손재주가 좋았다. 뭐든 만들고 고치는 걸 좋아했다. 선생님이 순이는 뭘 해도 잘하겠다고 했다. 근데 그 시절 여자한테 주어진 선택지는 많지 않았다. 21의 상경에서 봉제 공장 다녔다. 기숙사에서 같은 방 쓰던 여자애들이랑 새벽에 몰래 라면 끓여 먹으면서 꿈 얘기했다. 나는 언젠가 내 가게 갖고 싶다고 했다. 뭐든 좋으니까 내 이름 걸린 가게. 그 꿈은 23세 결혼하면서 서랍 속에 들어갔다. 남편 이정호. 대구 출신. 나보다 5살 위. 공장 관리직으로 나름 안정적인 직장 다니고 있었다. 첫 만남은 친구 소개였다. 키 크고 말 잘하고 첫인상이 나쁘지 않았다. 3번 만나고 프로포즈 받았다. 나랑 살면 절대 고생 안 시킬게. 나는 그 말을 믿었다. 어머니는 잘 됐다고 우셨다. 아버지는 남자 보는 눈이 있네라고 하셨다. 결혼식 날 나는 진짜로 행복했다. 그 행복은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끝났다. 비행기 안에서 내가 팔짱을 꼈다. 이정호가 조용히 팔을 뺐다. 사람들 보잖아. 나는 그 순간 가슴에 뭔가 찬 것이 스치는 느낌을 받았다. 근데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다. 신혼여행 내내 좀 어색했는데 결혼 전에 설레서 그랬던 거랑 다른 게 결혼 후 현실이라고 생각하려 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어서 와라. 밥은 차려놨다. 나는 인사드리고 짐을 풀었다.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나를 불렀다. 순이야, 이 집은 말이야. 시어머니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다. 며느리가 나서는 집이 아니야. 알겠지? 나는 고개를 숙였다. 네. 이정호는 그 대화를 거실에서 다 들었다. 아무 말도 안 했다. 그게 시작이었다. 결혼 첫 해가 지나면서 나는 이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칭찬을 한 번도 안 했다. 밥이 맛있어도 그냥 먹었다. 청소를 아무리 깨끗이 해도 눈길도 안 줬다.
반면 뭔가 마음에 안 들면 꼭 말했다. 이게 뭐야? 국이 싱겁잖아. 청소를 이렇게 하면 어떡해? 왜 이렇게 느려? 처음엔 잘하려고 노력했다. 더 일찍 일어나고, 더 열심히 하고. 근데 아무리 해도 티가 안 났다. 잘하면 당연하고, 못하면 뭐라 했다. 결혼 2년 차에 민준이를 낳았다. 아들이었다. 시어머니가 좋아했다. 이정호도 처음엔 아이한테 관심을 보였다. 근데 딱 거기까지였다. 아이밤 울음은 무조건 내 담당이었다. 기저귀도 목욕도 병원도 전부 나 혼자였다. 산후조리 기간에 이정호가 술을 먹기 시작했다. 처음엔 주말 저녁에 친구들이랑, 그 다음엔 평일에도 회식이 잦아졌다. 자정 넘어서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다. 들어오면 꼭 깨웠다. 밥. 새벽 1시, 2시에도 밥 차려야 했다. 안 하면 소리를 질렀다. 민준이가 깰까봐 나는 조용히 일어나 밥을 데웠다. 그 남자가 밥 먹는 동안 나는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아무 말 없이, 그 사람도 아무 말 없이 먹고 들어가 잤다. 나는 그릇을 씻으면서 생각했다. 이게 결혼인가? 남편만 믿었는데 친구까지. 결혼 5년 차봄이었다. 민준이가 어린이집 다닐 때였다. 이정우 핸드폰이 식탁 위에 있었다. 화면이 켜지면서 문자가 왔다. 나는 처음엔 그냥 지나쳤다. 근데 발신자 이름이 눈에 걸렸다. 미연.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손이 저절로 핸드폰을 집었다. 오빠 어제 너무 좋았어. 보고 싶다. 눈앞이 하얘졌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다. 수도꼭지를 틀었다. 물소리가 나야 내 숨소리가 안 들릴 것 같았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정우가 욕실에서 나왔다. 나는 돌아서서 그 사람 눈을 봤다. 이게 누구야? 이정우 표정이 딱 굳었다. 1초. 그리고 바뀌었다. 야, 미쳤어? 회사 후배야. 회사 후배한테 보고 싶다고 해? 요즘 애들이 다 그래. 너 왜 이렇게 의심이 많냐고. 그러니까 내가 집에 들어오기 싫지. 나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다. 내가 잘못한 사람이 됐다. 의심 많은 아내가 됐다. 이정호는 핸드폰 들고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다. 민준이가 자고 있는 방문을 봤다. 일어났다. 화장실 들어가서 수건을 입에 물었다. 그리고 울었다. 소리도 없이. 그날 이후 나는 모르는 척했다. 모르는 척하는 게 사는 것처럼 느껴졌으니까. 민준이가 있었으니까. 아직 4살이었으니까. 엄마 아빠 없는 집에서 자라는 것보다는 낫겠다고 생각했으니까. 나는 그렇게 내 감정을 서랍 속에 구겨 넣었다. 그 서랍이 꽉 차게 되는 건 시간 문제였다. 결혼 8년 차. 민준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갔다. 나는 마트 파트타임을 시작했다. 생활비가 부족했다. 이정우 월급이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었다. 통장을 절대 안 보여줬다. 남자 통장을 왜 봐? 주는 대로 써.
주는 생활비 70만 원으로 내 식구 살림을 했다. 반찬 가짓수를 줄였다. 고기는 한 달에 한 번, 과일은 사과 한 봉지. 마트에서 일 시작하니까 이정호가 또 한마디 했다. 마누라가 밖에 나가서 돈 버는 게 말이 돼? 내가 못 버는 것도 아닌데. 나는 조용히 말했다. 70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요? 이정호가 나를 쏘아봤다. 그럼 더 아꼈어. 나는 앞치마를 입고 집을 나왔다. 그리고 마트에서 받은 첫 월급에서 30만 원을 따로 봉투에 넣었다. 내 이름으로 만든 두 번째 통장에 넣었다. 아무도 몰랐다. 이정호도 시어머니도. 나만 알았다. 그런데 결혼 12년 차 되던 해 여름, 나는 두 번째 배신을 당했다. 이정호 핸드폰에서 번호 하나를 봤다. 자주 통화하는 번호. 저장 이름이 없었다. 그냥 숫자만. 직감이 왔다. 나쁜 직감. 그 번호로 문자를 보냈다. 이정호 핸드폰으로. 나야, 지금 어디야? 답장이 왔다. 오빠 나 지금 집이야. 왜? 그 번호의 주인은 내 절친 정미였다. 정미. 우리는 20살부터 친구였다. 공장 기숙사 룸메이트. 같은 꿈 꾸던 친구. 민준이 돌잔치 때 와서 같이 울었던 친구. 이정호가 술 먹고 늦게 들어오면 전화해서 하소연했던 친구. 내 결혼 생활이 힘들다고 제일 먼저 말했던 친구. 순이야, 남자들이 다 그래. 참아. 그 말을 했던 사람이 정미였다. 나는 핸드폰을 든 채로 한참을 서 있었다.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몰랐다. 민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현관문을 열었다. 엄마, 나왔어. 나는 핸드폰을 소파 쿠션 밑에 쑤셔 넣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갔다. 왔어. 손 씻고 와. 내 목소리는 평소랑 똑같았다. 근데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울지 않았다. 그냥 천장을 봤다. 눈이 말랐다. 30년 친구가 슬프지도 않았다. 화도 나지 않았다. 그냥 텅 빈 느낌이었다. 그리고 그 텅 빈 자리에 처음으로 다른 감정이 들어왔다. 이제 나 혼자 살아야겠다. 아주 차갑고 아주 선명한 결심이었다. 아무도 몰랐다. 내가 뭘 준비하고 있는지. 결심이 서면 사람이 달라진다. 나는 그 다음 날부터 달라졌다. 겉으로는 똑같았다. 밥하고 청소하고 마트 가고. 이정호 눈치를 봤다. 시어머니 비위를 맞췄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살았다. 근데 속으로는 완전히 달랐다. 마트 쉬는 시간 15분 동안 나는 책을 읽었다. 부동산 책. 처음엔 도서관에서 빌렸다. 나중엔 중고 책방에서 샀다. 가방 안에 숨겨서 다녔다. 이정호한테 들키면 안 됐다. 이유는 몰랐지만 본능적으로 알았다. 이 사람한테 내 계획을 들키면 안 된다고. 처음 읽은 책 제목이 뭔지 아직도 기억난다. 돈 버는 부동산의 비밀. 절반은 무슨 말인지 몰랐다. 수익률, 공시지가, 임대 수익. 다 외계어 같았다. 그래도 읽었다.
모르는 단어는 수첩에 적었다. 집에서 사전 찾아서 옆에 뜻을 썼다. 마트 동료 언니가 있었다. 이름이 최영순, 나보다 7살 위. 그 언니가 어느 날 말했다. 순이야, 나 지난달에 빌라 하나 경매로 샀다. 나는 그 언니 팔을 잡았다. 언니, 나 가르쳐줘. 제발. 영순 언니가 나를 위아래로 봤다. 왜? 돈 있어? 모으고 있어. 언니가 웃었다. 오, 순이 너 보기와 다르네. 그게 내 첫 번째 부동산 스승이었다. 민준이가 중학교 들어가던 해 나는 첫 번째 투자를 했다. 모은 돈이 600만 원이었다. 3년 반 동안 모은 돈. 30만 원씩, 가끔 10만 원씩. 반찬값 아끼고, 교통비 아끼고, 점심 굶으면서 모은 돈. 영순 언니가 경매 법원 같이 가줬다. 법원 문을 들어서는데 다리가 후들거렸다. 안에는 아저씨들만 있었다. 나 같은 아줌마는 없었다. 다들 정장 입고 서류 들고 있었다. 나는 청바지에 마트 로고 있는 점퍼 입고 있었다. 입찰서를 썼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었다. 낙찰됐다. 나는 법원 복도에서 영순 언니 손을 꽉 잡았다. 언니 됐어. 됐네. 이제 너 부동산 사람이야. 집에 와서 이정호는 소파에 누워 있었다. TV 보면서 나는 부엌 가서 밥을 했다. 그날 저녁 혼자 소주 한 잔을 따랐다. 박순이 잘했다. 민준이는 알고 있었다. 엄마가 뭔가 하고 있다는 걸. 중학교 2학년 때 어느 날 밤 내가 이어폰 끼고 유튜브 부동산 강의 보고 있었다. 민준이가 물 먹으러 나왔다가 나를 봤다. 엄마 뭐 봐? 나는 이어폰을 빼려고 했다. 민준이가 말했다. 아니, 괜찮아. 계속 봐. 그러고는 물 한 컵 들고 자기 방에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다. 나는 그 문을 한참 봤다. 저 아이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엄마가 뭔가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이 집이 어떤 집인지, 그래서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저 아이한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었다. 그 여자 목소리를 들었을 때, 결혼 22년 차, 민준이가 대학교 2학년 되던 해 가을이었다. 이정우가 교통사고가 났다.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에 치였다. 다리에 골절이 생겨서 2주 입원이었다. 나는 병원에 갔다. 이정호는 나를 보자마자 눈살을 찌푸렸다. 왜 이렇게 늦게 와? 나는 아무 말 안 하고 의자를 당겨 앉았다. 죽 한 그릇을 가져갔는데 뚜껑을 열어서 침대 옆에 놓아줬다. 이정호는 죽을 보더니 말했다. 병원 밥이 더 낫겠다. 나는 그 말에 아무 감정이 없었다. 그냥 핸드폰을 꺼냈다. 그런데 커튼 너머에서 소리가 들렸다. 오빠 많이 아파? 내가 어제 전화했는데 왜 안 받았어? 여자 목소리였다. 낮고 달달한 목소리. 나는 고개를 들었다. 커튼을 봤다. 커튼 밑으로 여자 신발이 보였다. 굽 있는 빨간 구두.
이정우 얼굴이 굳었다. 야, 잠깐. 커튼이 살짝 열렸다. 여자가 고개를 내밀었다. 그리고 나를 봤다. 나도 그 여자를 봤다. 그 여자를 나는 알았다. 동네 꽃집 딸이었다. 30 초반쯤. 이름도 알았다. 근데 그 순간 내가 느낀 건 분노가 아니었다. 이상하게도 그냥 피로함이었다. 아, 또 그 두 글자였다. 나는 가방을 들었다. 나 갈게요. 이정우가 당황해서 말했다. 야, 어디가? 아. 나는 뒤도 안 돌아보고 병원 복도를 걸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문이 닫혔다. 1층에 내려오는 동안 나는 거울을 봤다. 내 얼굴을 봤다. 눈물이 없었다. 울고 싶지도 않았다. 그냥 머릿속이 이상하게 맑았다. 이제 됐다. 딱 그 생각이었다. 집에 돌아왔다. 민준이한테 전화했다. 민준아, 엄마 할 말 있어. 올 수 있어? 민준이는 1시간 만에 왔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내 얼굴을 봤다. 엄마, 무슨 일이야? 나는 민준이를 식탁에 앉혔다. 차를 끓였다. 2잔. 마주 앉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다 말했다. 결혼 5년 차 그 문자. 12년 차 정미일. 오늘 병원에서 있었던 일. 말하면서 목소리가 떨릴 것 같았는데 떨리지 않았다. 신기하게도 민준이는 내 말을 끝까지 들었다. 중간에 한 번도 끊지 않았다. 다 듣고 난 뒤 민준이가 한참 있다가 말했다. 엄마. 응. 나 알고 있었어. 나는 찻잔을 들다가 내려놨다. 뭘? 아빠, 그 여자들. 정미 이모도. 나는 그 말에 그 자리에서 굳었다. 민준이가 말을 이었다. 중학교 때 아빠 차에서 봤어. 정미 이모가 조수석에 타고 있는 거. 학교 앞을 지나가는데 내가 봤거든. 근데 두 사람이 웃고 있었어. 엄마한테 말하려고 했어. 근데 엄마가 이미 힘든 거 아는데 내가 이 말하면 엄마가 어떻게 될까 싶어서 그냥 혼자 알고 있었어. 나는 민준이 얼굴을 봤다. 이 아이가 중학교 때부터 혼자 그걸 안고 있었다. 민준아.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다. 엄마 미안해. 내가 그걸 혼자 알고 있었구나. 민준이가 내 손을 잡았다. 엄마가 왜 미안해. 엄마 잘못이 아니잖아. 그 말에 30년이 한꺼번에 올라왔다. 처음으로 소리내서 울었다. 민준이도 울었다. 우리 모자는 그날 식탁에서 오래 울었다. 차가 다 식었다. 민준이가 눈물 닦으면서 말했다. 엄마, 이제 엄마 하고 싶은 거 해. 내가 있잖아. 그 말이 30년 묵은 자물쇠를 열었다. 남편 몰래 건물이 하나씩 생겼다. 그날 이후 나는 완전히 달라졌다. 두려움이 없어졌다. 이정우가 술 먹고 들어와서 뭐라 해도 예전처럼 가슴이 쪼그라들지 않았다. 그냥 들었다. 흘려보냈다. 내 안에 더 이상 그 사람 말이 들어올 자리가 없었다. 대신 내 머릿속은
온통 다른 것들로 가득 찼다. 어떤 건물이 수익률이 높은지, 어떤 동네가 앞으로 오를지, 대출을 어떻게 끼면 내 돈을 가장 적게 쓸 수 있는지, 공인중개사 시험도 봤다. 이정우한테는 말 안 했다. 그냥 마트 시간이 바뀌었다고 했다. 2번 떨어졌다. 3번째에 붙었다. 합격증을 받아들고 마트 화장실에서 혼자 주먹을 쥐었다. 소리도 없이 작은 중개사무소에서 3년을 배웠다. 손님들 계약서 보면서 공부했다. 어떤 물건이 오르고 어떤 게 물리는지, 어떤 사람이 금매를 내놓는지 다 눈에 담았다. 그 사이 1번째 빌라가 2채가 됐다. 그리고 50대가 됐다. 나는 드디어 건물을 봤다. 3층짜리 작은 상가 건물. 1층 편의점, 2층 학원, 3층 고시원. 역세권 끄트머리. 가격이 조금 높았지만 수익률 계산을 해보니 충분했다. 계약서에 도장 찍는 날, 공인중개사가 물었다. 남편분은요? 나는 웃었다. 혼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1년 후 2번째 건물. 또 1년 후 3번째 건물. 3번째 건물 등기부등본을 받던 날 나는 혼자 버스를 타고 집에 왔다. 버스 창밖으로 도시가 지나갔다. 가을이었다. 나는 창에 이마를 기댔다. 다 됐다. 그 남자가 내 통장을 알게 된 날. 이정우가 알게 된 건 우연이었다. 민준이 결혼 준비를 하면서였다. 예식장 계약 때 나는 민준이 계좌로 돈을 보냈다. 금액이 좀 컸다. 민준이가 고마워서 아빠한테 말했던 것 같았다. 아빠, 엄마가 보내줬어. 이정우가 민준이한테 얼마냐고 물었나 보다. 그날 밤 이정우가 나한테 왔다. 야, 너 돈이 어디서 난 거야? 나는 설거지를 하다가 고개를 돌렸다. 제 돈이요. 내 돈? 마트 월급이 그렇게 많아? 마트는 오래됐어요. 저 부동산 일해요. 이정우 표정이 굳었다. 뭐? 공인중개사예요. 10년 됐어요. 그래서 돈이 얼마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시 설거지를 했다. 이정우가 내 팔을 잡았다. 야, 내가 묻잖아. 얼마냐고. 나는 그 손을 천천히 뺐다. 제 이름으로 된 건물이 3채예요. 이정우 얼굴이 하얗게 됐다. 건물이 3채? 네. 그게 언제부터? 오래됐어요. 이정우가 뒤로 물러나더니 식탁 의자에 주저앉았다. 나는 그 사람을 봤다. 평생 나를 무시하던 그 사람이 내 앞에서 주저앉아 있었다. 이상하게도 통쾌하지 않았다. 그냥 이상하게 멀어 보였다. 이 사람이 나랑 30년을 살았구나. 남처럼 느껴졌다. 며칠이 지났다. 이정우가 변했다. 갑자기 술을 안 마셨다. 일찍 들어왔다. 밥을 먹으면서 맛있다고 했다. 처음이었다. 결혼 30년 만에 처음으로 밥이 맛있다는 말을 들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아무 감정이 없었다. 그리고 어느 저녁, 이정우가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순이야. 나는 고개를 들었다. 이정우 눈에 눈물이 있었다. 이 사람이 우는 걸 처음 봤다. 내가 잘못했어. 진짜로. 다 정리했어. 다 끊었어. 나 이제 달라질게. 기회 한 번만 줘. 나는 그 사람을 내려다봤다. 무릎 꿇은 사람을. 30년 동안 내가 이 사람 앞에서 수백 번 작아졌던 것들이 스쳐 지나갔다. 새벽에 혼자 울었던 날들. 수건 입에 물고 울었던 날들. 민준이 눈치 보며 참았던 날들. 정미 배신을 알고도 혼자 사귀었던 날들. 그리고 혼자 책 읽고, 혼자 법원 가고, 혼자 계약서 쓰고, 혼자 울다가 혼자 웃었던 날들. 30년.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제 우리 어떻게 됐을까요? 이 여자 과연 용서했을까요? 아니면 30년을 갚아줬을까요? 여러분의 선택은요? 용서 vs 이혼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이 여자가 내린 선택, 그리고 그 선택 이후 아무도 예상 못한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됩니다.